안녕하세요, 말풀입니다. 오늘은 금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금성, 금금자 쓰네요. 그리고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. 뭐 잘 알죠? 비너스, 사랑의 비너스 하는 그 저 여자 속옷 브랜드도 있고, 예, 이한이가 이거 모델했을 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. 전 여튼 그랬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늘 그림을 그리는 그 대상이 되는 미의 여신 비너스 토르소가 이렇게 있습니다. 왜 그 상에는 팔이 없을까요? 예, 원래 팔이 없게 조각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지진이니 뭐니 뭐 기타 이런 거에 의해서 잘린 겁니다. 네. 원래는 다 있었겠죠. 예.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. 아주 옛날부터 이제 신이었으니까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조각이나 로마에서도 남아 있는 거죠. 이 비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앞서 얘기했던 천지창조의 신화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. 가이아 대지의 여신과 하늘의 신 우라노스 눈이 쿵짝쿵짝 맞아서 둘이서 잭스를 해갖고 자식들 거인 타이탄들이 막 생겨났죠. 자식들이. 이 우라노스는 되게 독재자였어요. 그래서 자식들을 좀 막 함부로 대했죠.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. 여튼 이런 상황에서 이 우라노스는 뭐 가이아랑 이제 짝짝꿍을 하면서 좀 막 술 마시고 뭐 잭스를 해서 그런지 이상한 자식들도 낳습니다. 그래서 헤카톤 케이르라고 얼굴 50개, 팔 100개, 또 눈만 하나인 키클로프스 삼형제 뭐 이런 친구들을 막 낳게 됩니다. 이런 친구들을 괴물 같았죠.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기영아 아니야. 그래갖고 얘는 안 돼, 취소 해갖고 다시 가이아의 뱃속인 타르타로스로 이 얘네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. 엄마 입장에서는 힘들게 그 잉태한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뭐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그런데 이걸 다시 뱃속으로 넣으니까 배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했겠죠. 그래서 자기 자식들 타이탄들입니다. 이때 거인들이어서 이 타이탄이라고도 하고 티탄이라고도 하죠. 티탄한테 자기 자식한테 아빠 복수 좀 해줘 합니다. 그랬더니 나선 자식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였습니다. 이 크로노스가 제가 엄마의 복수를 해드릴게요. 엄마가 무기 하나 만들어줄게 해서 이 낫을 만들어주죠. 그래서 낫으로 어떻게 합니까? 저 우라노스가 자고 있을 때 아빠의 꽈추를 잘라버립니다. 그래서 그 꽈추가 잘라져 갖고 툭 날아가서 지구의 바닷가로 뚝 떨어집니다. 보이네요. 피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죠. 그러면서 피만 나왔겠습니까? 뭐 꽈추니까 정액도 같이 흘러나왔겠죠. 여기 이 피와 정액이 바다에 떨어져서 새로운 자식이 나옵니다. 그게 바로 사랑의 비너스입니다. 네. 그리스에서는 비너스라고 안 부르고요.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. 네. 그 그리스와 로마가 약간 이렇게 이름들이 좀 달라요. 나라가 틀리니까 당연히 언어가 틀릴 수밖에요.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,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고요. 북유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프레이아라는 여신으로 부릅니다. 다 미의 여신, 사랑의 여신입니다. 같은 신들입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비너스는 우리가 아까 봤던 비너스 행위성이 되는 거고요. 프레이아에서 북유럽에서는 프레이아 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 딱 되면서 금요일 프라이데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. TJ 프라이데이도 알고 보면 이 비너스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비너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과학자들이 사진 찍은 건데 와 정말 황금색 이쁘군요. 네, 황금색. 그래서 금성, 쇠금자 써갖고 금성이 된 겁니다. 이 비너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추가로 더 해드릴게요.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.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었죠. 그 제우스가 그 세상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제우스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 중에 하나가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. 그리스 이름으로 이제 헤파이토스라고 하는데 약간 절름발이었어요. 제우스도 좀 싫어하는 느낌이고 막 아내 헤라도 그랬는데 이제 제우스는 아들이 불쌍하니까 이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그 이 비너스랑 결혼시킵니다. 제우스가 이때 왕이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헤파이토스 조금 못생겼죠, 여기 이렇게. 근데 헤파이토스가 별로 그 잠자리에 관심이 없어요. 비너스가 이렇게 이쁜데 꼬시는데도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헤파이토스는 재주가 있었어요. 대장장이 신이에요. 그래서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. 나중에 제우스한테 그 번개를
내리는 창, 그리고 포세이돈 삼지창 들고 있잖아요. 뭐 토르, 북유럽에 가면 제우스가 이제 토르거든요. 토르의 망치 묠리르 뭐라고 하죠. 그것도 그 여기 이 대장장이 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겁니다. 물론 이제 로마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. 그 헤파이스토스는 불칸이라고, 로마식으로는 이제 볼카너스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서 불칸해서 그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가 나오는 겁니다. 이 대장장이 하려면 막 그 불에다가 달궈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볼케이노랑 잘 어울리죠. 예, 예. 그래서 불칸하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졌다. 뭐 헤파이스토스가 그 저기 마블 시리즈 영화에 토르 영화에 보면 이 스톤 브레이커의 에이트리 딩클리지라고 요 난쟁이 나오잖아요. 예, 못생기고 예, 그게 바로 이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, 예, 여기서 나온 겁니다. 이 개념에서 나온 그 모티브가 돼서 나온 인물인 겁니다. 어쨌든 여기 그림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이렇게 둘이서 에로스가 막 꼬시는데 뭐 저기 불칸 즉 그 헤파이스토스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그만 꼬마 아이가 하나 있네요. 예, 여기 에로스입니다. 이제 에로스도 로마에서는 그 큐피드라고 불러요. 잘 아시죠? 여기 날개 있는 꼬마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모양이 되는데 여기도 항상 요 옆에 있으면서 이 에로스는 왜 그러냐면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너무 아름답게 봤어요. 그래서 몰래 비너스랑 이렇게 예, 짝짝꿍도 해요. 그래도 이 일만 하고 있는 불칸 참 불쌍하죠. 예. 이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는 조금 욕정이 과해서 뭐 여러 관계를 합니다. 뭐 이쁜데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. 이쁘다 보니까 뭐 이런 꼬이는 일이 많은 거죠. 그런 일 중에는 또 제우스의 아들인 그 아레스가 있습니다.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거든요. 근데 전쟁의 신인 아레스 얼굴은 잘생겼어요. 그렇게 뭐 똑똑하지는 못한데, 근데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도 그 비너스를 보고 반합니다. 그래서 몰래 비너스한테 와서 밤마다 잭스를 해요. 비너스랑. 이거를 어디서 이제 알게 돼요. 그 헤파이스토스가.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그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만들어 놓고 둘이서 잭스를 할 때 만날 때 탁 붙잡습니다. 그래서 둘 다 도망 못 가고 여기 잡히죠. 그리고 요거를 그리스에 있는 올림포스에 있는 모든 신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. 그래서 너 딱 걸렸어 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,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. 비너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여신들이 올림포스에 많이 있잖아요. 이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런 대결이 실제 있었습니다. 여신 중에는 이쁜 여신으로 아테네가 있습니다. 아테네는 이제 전쟁의 여신이죠. 근데 되게 똑똑한 여신이에요.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비너스, 그리스식으로는 아프로디테가 있죠. 그리고 헤라라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있습니다. 아테네는 지혜와 미모를 의미하고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미모. 그 다음에 헤라는 뭐 그냥 자기는 존엄이다. 제우스 와이프니까 제일 아름답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들이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얘기를 해볼게요. 때는 이제 뭐 신 중에 테티우스랑 펠레우스라는 신이 있었어요. 남녀인데 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신들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때 질투의 여신이 에리스라고 있는데 그 신이 왔면은 좀 판이 흐려지니까 초대를 안 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에리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.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에리스예요. 여기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에리스가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결혼식장에 갑니다. 와서는 자기는 초대받지 않은 자잖아요. 그러니까 몰래 슬쩍 뭘 하나 들고 왔어요. 이게 뭐냐면 황금 사과예요. 이 황금 사과를 결혼식장에다 툭 떨어뜨리고 갑니다. 뭐를 톡 떨어뜨리고 가요. 그래놓고 거기에 이 사과를 누군가 주워서 딱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신한테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랬더니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제 그 아테나가 이거 내 거네 그랬더니 무슨 소리, 아프로디테 비너스 내 거지라고 합니다. 그랬더니 헤라가 다 꺼져, 내 거야, 내가 제일 이쁘잖아, 내가 제일 잘 나가. 그러고 이제 서로 삼파전이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서로 이 여자들이 이 싸움 결혼식장 가면 서로 이쁘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. 막
이쁘게 꾸미고 오잖아요. 왜냐면 남자를 만날 그런 장소도 되고 하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막 서로 이쁘게 했는데 그거 이제 미의 대결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정이 안 나니까 제우스한테 물어보자 그래. 제일 주신이니까. 그래서 제우스한테 갔는데 제우스도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. 아니 뭐 아프로디테가 제일 이쁠 수 있지만 그랬다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아내 헤라한테 혼나는 거고 또 아테네도 한 미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가 꾀를 씁니다. 인간한테 화를 돌려버려요. 아 이런 거는 내가 말하는 건 공평하지 못해. 아예 상관이 없는 인간한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해갖고 제우스가 딱 지상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좀 그 터키 쪽 있는 그쪽 지역인데요. 그쪽 지역에 목동이 한 명 있었습니다. 그 목동의 이름은 파리스입니다. 네. 파리스한테 가서 물어봐라. 제가 그냥 한낱 목동이니까 제가 제일 정확하게 말해줄 거다. 그래서 이 세 여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, 사과를 딱 주면서 야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예뻐? 라고 하는 거죠. 이렇게 물었어요. 파리스는 난데없이 갑자기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이 와서 자기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.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 명씩 이게 작전을 살살 짭니다. 뒷돈으로. 뒷돈이라고 할까? 뭐냐면 이제 그 아테네는 남자들이 로망인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줄게. 전쟁의 여신이니까요. 그리고 헤라는 뭐라고 하냐면 헤라는 네가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을 다 줄게. 뭐 제우스의 아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? 그런 거래요. 그리고 세 번째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너에게 줄게. 인간 여자를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? 네. 파리스는 비너스를 선택합니다. 띵동댕. 네. 그래서 파리스는 이제 이 승자는 그 비너스가 되고 요 둘은 이제 삐치게 됩니다. 근데 약속을 지켜야죠. 그 비너스가. 그래서 비너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성 누구를 주냐면 그 헬레네라는 여성을 주게 되는데요. 헬레네는 그 당시 누구였냐면 스파르타 왕이 이제 메날라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부인이었어요. 방금 결혼한 여자였어요. 정말 예뻤죠. 근데 이미 기혼녀를 준다. 이거 조금 근데 기혼인지 아닌지는 얘기 안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이쁜 여자인 그 기혼녀 헬레네를 그 스파르타에서 이쪽 터키까지 바다를 건너서 싹 데리고 와서 그 파리스한테 준 겁니다. 이렇게 이게 이제 파리스예요. 근데 파리스가 갑자기 목동에서 이상하게 변했네. 근데 파리스는 사실 트로이라는 국가의 왕자였어요. 근데 이제 뭐 형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뭐 그냥 목동 역할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왕자니까 부인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가서 멋진 결혼식을 합니다. 아내 헬레네와 말이죠. 이러니까 이 스파르타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싹 그 비너스가 데려가서 여기 트로이에 있는 이 파리스 왕자랑 결혼한 거거든요. 스파르타의 그 왕은 그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. 그래서 자기 형이 있는 뭐 아르고스라든지 뭐 이런 그 여기가 다 자기 이제 조그만 그리스 국가들이거든요. 여기 동맹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동맹이 있었어요. 어떤 동맹이냐면 어느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함께 대처해서 싸우자 해서 그 이제 동맹이 함께 트로이를 공격하러 갑니다.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.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에 나오는 겁니다.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한 그 일리아드의 일리아스라고 하죠. 예,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. 그 영화가 있었죠. 브래드 피트 나오고 했던 영화요. 여기 저는 그게 기억납니다. 여기 이제 이 파리스의 형이 헥토르거든요. 헥토르. 네. 그 브래드 피트가 헥토르 하고 외치던 그 장면이 정말 멋집니다. 한번 보세요. 안 보신 분들은. 아마 이런 것도 넷플릭스에 있나?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예. 뭐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. 신화를 둘러싼 이런 전쟁이어서 특히 더 재미가 있습니다. 어쨌든 막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가요.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막 이기질 못하니까 교착 상태에 뜨니까 나중에 뭐 작전을 써서 이 그리스 지역이 이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네들이 철군한 것처럼 하고 목마를 만들어서 목마를 딱 바다 앞에다 놓고 가요.
이쪽 트로이 앞바다였다. 근데 여기 이제 선물로 얘네가 지고 나서 그리스가 선물로 주고 갔구나 하고 생각하고 딱 이제 이 목마를 가지고 와서 막 트로이에선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를 열었을 때 밤에 이 목마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나와서 트로이를 이겨버리는 그 전쟁인 거죠. 근데 이게 신화였었는데 이걸 아주 이 역사 덕후였던 그 독일의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역사 덕후. 이 사람 되게 부자였어요. 근데 역덕이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있을 법도 한 게 아닐까 해갖고 이 사람이 그런 걸 막 고고학자처럼 찾아 나서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를 찾게 되냐면 요 앞에 그 미케네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막 이 독일이면 이 위쪽이거든요. 이를 내려와서 이쪽 이 신화에 너무너무 집중을 해서 여기 미케네 여기 아테네 앞에 이제 크레타 섬인데 그 미케네 고분도 발견하고요. 그다음에 그거 발견한 기념으로 왜냐면 그 미케네에 대한 얘기도 그 호메로스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럼 트로이도 발견할 수 있어 해갖고 트로이 터키 지역에 여기 가서 여기서 트로이를 실제로 발굴합니다. 이게 트로이 유적이거든요. 근데 이거 왜 있는데 발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 시간이 너무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기원전 1300년 경에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다 흙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. 이거를 슐리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돈을 대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서 땅을 파가지고 실제 트로이의 유적을 발견해내죠. 그게 발견한 게 지금으로부터 1890년이니까 130년 뭐 이렇게 전에 발굴을 해낸 거죠.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네, 뭐 금성 얘기가 오늘 너무 길었는데, 네, 금성은 금처럼 빛나서 금성이라고 하고 로마식으로 비너스,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한다는 걸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